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프로그램 대구 빡 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제의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고 화제. 여하튼 불질러. 화제 난 곳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네. 박수. 제가 화제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 방화범이죠. 네. 진보의 프로메테우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렇죠. 진보의 불을 발견하는 파이어벳. 위대하신 우리 전두환 대통령 각하 본가를 생가죠. 생가죠 생가. 생가를 완전히 전소시켰죠. 네, 생가를 제가 담당하고 네. 30년간 연희동 본가를 네. 실례합니다. 똑똑똑 하면서 결국 못 만난 네. 이상호 기자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는 연세대이기 이거 때문에 슈킹한 거네 그럼. 그쪽은 이제 연세대이기 때문에 그쪽 관내. 이쪽은 이제 합천은 이쪽 관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린 영화 전투왕이라고 있죠. 네. 그 작품에서 이제 이상호 기자 그리기도 했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화제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이게 뭐 불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소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참고로 제 고향이 합천이고. 예,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네. 고향 사람이네. 고향 선배님이십니다. 전두환 우리 대통령님께서 작고하셨죠? 작고라고 합니까 그걸? 뭐 돌아가셨습니까? 폐기되셨죠. 폐기되셨죠. 지옥 가 계실 네. 거니까. 예. 유황불로. 네. 자, 각자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여기 우리 21번 유튜브. 아유. 아, 투애니원 진보의 투애니원. 네. 네,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박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큰일이야. 저 불면증 되고 500명 유튜버 신성철입니다. 아, 예. 박대희 기자 큰일입니다. 늘 깨어 있습니다. 불면 상태로 주구장창 일만 하는데. 아 소개를 하나 뭐 소개 본인. 아, 그 내가 할 테니까 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유튜브 수익 정지돼서 많이 힘듭니다. 말이 21만이지. 네, 많이 도와주시고 광고도 좀 당겨주시고 그리고 지난 방송 관련해서 제가 사과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보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오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론 중재위 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 행복TV 제가 누차 그 1회 프로그램에 고지했습니다만은 구독자 476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예, 473명입니다. 475명이었습니다. 또 2명 줄었습니다. 아, 그래? 500명이야? 2명 늘었어? 475명 봤었거든 내가. 아, 그래요? 그래서 2명 늘었네. 내가 이제 우리 유튜브 공신력을 위해서 한 명이나 제가 오바해서 보도를 했다는 게서 사과 정정 드린다는 건데 본인이 2명 더 줄었다고 하니 473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있어요.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지구독자 수도 모릅니다. 예. 그 얼마 된다고 그 서말 받대 475명입니다. 맞죠? 네, 이야. 자, 몰라. 이 참네 이래가지고 이게 참. 어쨌든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안 됩니다. 뭐 구독자 이제 더 이상 그 따위 들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태우입니다. 여기는 만복국수집 드란노점. 유튜브의 명소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8,000명. 지랄하고 그만하겠는데 구독자 수 지랄하지 말아야 18,000명. 아, 뭐 난 본인 얘기하고 난 얘기 못하게. 18,000명 너 유튜브 숫자 안 했어. 정확하게 지금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미디어문의 문광덕 PD입니다. 네. 다 하면 뭐 하겠습니까? 21만 네. 자, 오늘 우리 두 사람이 선글라스를 꼈어요. 라이방이라고 하죠. 라이방이라고 하는데 뭐 낀 이유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날씨가 비도 왔다가 뭐 햇볕도 쬐다가 이러니까 저희가 뭐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 썼고요. 그리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 쾌한 우중충한 눈빛보다는 이 라이방이 낫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선글라스를 실내에서 오랜만에 껴보니까 좋습니다. 시커매 아무도 안 보이니까 네, 눈에 뵈는 게 없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야 이게 좋다. 야 이거 뭐 용기가 생기는데? 좋지. 그래서 정윤진이 그걸 썼는가? 그럴 수 있겠다. 좋습니다. 사실 저는 안구 건조증이 많이 심합니다. 아하. 그래서 뭐라도 좀 써야 됩니다. 예. 아니 우리 유튜브에 그 정영진 선수가 그 심하거든. 네, 맞아요. 똑같은 눈이 안구 아파가지고 건조증. 너무 고생했는데 똑같으시죠? 네, 저도 눈이 그렇죠. 좀 아이고. 많이 좀 아픕니다. 공통점도 뭐- 하나 있어요. 정윤진 또 학식이 높고. 그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늘 책을 가까이 하고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안구 건조도 생기고 아마 공부의 후유증이 네.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뭐 까막눈이란 말입니까? 까맣긴 합니다. 예. 자, 오늘 주제 네, 소개해 가시죠. 주시죠. 오늘은 기자가 네, 뭐 오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윤석열 탄핵 청원 100만 관련해가지고 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먼저 하는데 이야기해 볼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네네. 타이틀에 달았듯이 윤석열 탄핵 마일리지 어디까지 쌓였나? 이야, 이 좋다. 아, 이거 누가 정했습니까, 제목? 물론 제가 정했죠. 아. 그 뉴욕부터 해서 전 세계 일주하고도 남을 만큼 마일리지가 쌓였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 대통령 용화대입니다, 비서실하고 용화대. 영화대 비서실 쪽의 반응들 보면 가당치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마일리지를 모아서 네, 우리가 탄핵으로 가자. 네. 이런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윤석열 탄핵에 관련해서 우리 박혜 기자 네네.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좀 해주시죠. 네, 뭐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오전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탄핵 청원이 125만 6,691명 예, 아, 정도고 125만, 네. 126만 명을 향해 가네요. 네, 지금 연재까지죠 이게? 20일까지. 20일까지. 7월 20일까지. 서버는 지금 정축이 안 된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오전에 들어가 보니까 원래는 한 10,000명 정도 대기 인원 있었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2명, 3명 정도? 아, 네. 좀 열기가 식었나?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그 원활하게 했겠죠. 의원실 아니요, 의장이 서버 또. 구축은 20일 지나서 된다더라고요. 아직 안 했지만. 네, 하지만 예. 아니면 이제 우리 다른 방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행기 모드를 껐다 켜면 된다. 그게 또 비행기야. 아. 그게 내가 마일리지라고 얘기를 한 거야.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또 작용해서 지금 네. 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좋습니다. 126만 향해 가고 있는 건가요? 네네네. 많이 된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많이 되고 있는 거죠. 탄핵 청원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청원은 6월 20일. 6월 20일부터 시작돼서 오늘이 7월 7일이니까 그죠? 네. 약 17일 만에 126만이 그렇네요. 네, 청원된 거죠. 사실 그 국회 청원에 이만큼 많은 숫자가 몰린 적이 있나요? 없었죠. 오, 없었는데요. 없었죠. 예, 예.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몇만 이상이 돼야 국회가 응답을 하게 되겠어요? 원래는 5만인데. 5만이죠. 음. 네. 네. 이게 사흘 만에 5만이 찾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바로 위원회 회부가 됐거든요. 위원회 회부됐고 네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125만이 청원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그 소위 청원 소위라 해가지고 법사위 내에 있는 청원 소위에서 네. 이 청원 관련해서 이제 심사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법안을 이제 그 탄핵안을 올릴 것인가 말 네. 것인가를 지금, 결정을 한다. 예, 결정을 하는데 네. 이게 또 청원 소위 위원장이 김용민 의원이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님이 지금 국회법에 그 청문회를 해가지고 관련 청문회를 통해서 증인들을 다 이제 소환해서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그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 남 배우님 네. 126만이 지금 탄핵 청원을 했잖아요. 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나 이게 이제 응답해야 될 이유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민심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이게 정치권에서 수렴하고 이게 뭐 탄핵의 절차를 거치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아니면 용화대에서 겸손하게 이러이러한 잘못된 부분에서 사과를 하고 국정 기조를 바꾸겠습니다라든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시에는 진짜 탄핵의 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노도와 같은 민심을 우리가 파악하게 된 거고 또 당사자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권 핵심부에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여라라는 경고의 의미가 가장 크겠죠. 야, 근데 저는 탄핵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한번 해봤잖아요. 네, 해봤죠. 근데 박근혜 탄핵을 하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받았지만 정권이 원년을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바뀌고 오히려 보수가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이 혹시나 탄핵이 됐다 네. 하면 어쩌면 또 이게 제2의 박근혜 탄핵과 비슷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우려가 있죠. 그리고 지금의 형태를 봤을 때는 탄핵 코스로 본인이 접어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말씀하셨듯이 이거 탄핵에 무한 루프 빠져가 탄핵하고 또 그렇죠. 했다 또 탄핵하면 뭐해? 그다음에 또 지리멸렬하게 몇 년 있다 또 탄핵하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자성을 해야죠. 왜냐하면 국민이 계속 탄핵 선물을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잘해서
그것이 뭐 진짜 본인들이 주장했듯이 20년, 30년 가서 제대로 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꾸 이래가지고 또 정권 넘겨주고 또 울다가 국민이 진짜 지쳐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끌어갈 사람은 사실 민주당 정도의 세력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기는 거죠. 이거 또 해서 탄핵 주면 또 삭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한편에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이 사실은 탄핵을 당하든 내려오게 되면 법의 심판을 받을 게 줄줄이잖아요. 그렇죠. 김건희를 포함해서. 그럼요. 그러면 이제 뭐 쇼당을 보는 거죠. 합의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네가 사표를 쓰고 내려오면 하야를 하면 일체 법의 심판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내려오세요라고 하는 요런 어떠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스스로 내려오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차피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런 전략들은 있었잖아요. 네. 지금 하야하면 최소한의 면제를 주겠다. 면제를 주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걸 끝까지 본인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더 큰 파국으로 치달았는데 근데 박근혜는 스스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잘 몰라서 그랬죠. 몰랐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럼 그 자기는 박근혜가 잘못해서 다니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어떤 최순실. 그런 쪽이잖아. 근데 윤석열은 본인이 해먹은 게 많잖아. 그렇기도 하죠. 아니 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김건희 본인이 해먹은 게 아니지. 그렇지. 영원히 맑으신 윤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부인이 해드신 겁니까? 이제 경제 공동체잖아. 아, 성정으로 봐서 더 소위 말하는 이제 막말로 하면 더 뿔고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건 하나의 여러 가지 그렇죠. 방안 국정 중에 하나죠. 안정을 위한 방안 중에 그렇죠. 최소한의 대한민국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 제가 가장 좋은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특히 수도권에 있는 TK 지역 말고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원외 위원장들 네. 있잖아. 네. 정신을 차리고 윤석열이 스스로 하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도와줘야죠. 민주당에게 부탁해야 돼. 야 내려오면 좀 봐줘라. 뭐 쇼당보다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내려오게 하는 게 가장 국정이 안정되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근데- 영화 내부자들처럼 같은 거죠. 이 뭐랄까 주필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이런 그 조중동이나 이런 사실 스스로 보수의 브레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너무 그렇지. 나가네 뭐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그런 메시지가 조금씩 나오고 많이- 있죠. 많이 계속 나오고 지금 있잖아요. 사설로 좀 근데 나오고 계속 있죠. 거부하고 있고 또 우리 이제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 거기도 네, 보면 네. 또 김건희 우리 여사님께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진보가 박근혜 탄핵시킨 거 아니야. 우리가 한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일견 맞는 일은 뭐냐면 보수가 손절 처리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손절 임박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는데? 뭐 홍준표 우리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은 말씀 드렸던 우리 시장님도 얘기했잖아. 이러면 끝난다. 그게 보수의 괴멸이라고. 다 죽는다.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그건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에 가깝다. 우리가 다 죽지 않으면 윤석열을 놔놔야 돼. 이제 내려놔야 돼. 홍 시장님도 가끔 한 번씩 정신이 제대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노래 있잖아요. 고장난 벽시계라고. 그래요. 하루에 2번 맞는 두 거. 번을 맞는 말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보면 번뜩이는 말을 하고 우는 소리를 해. 맞는 소리를 해. 총기가 한 번 들어와요. 들어요. 고장난 벽시계. 좋은 표현이지. 딱 12시 되면 2번 딱. 역시 들어와요. 우리 번뜩이는 우리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좋다. 이야. 탄핵 시계는 멈추지 않네. 3회 방송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그건 시청자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있잖아요. 최고위원 후보로서는 지금 영남권 하나도 없어요. 다 수도권이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영남권 내에서도 부글부글하다는 얘기가 있거든. 그렇지. 근데 아니, 아까 얘기했던 게 수도권이 아니라 영남권에서 또 이번에 그렇지. 윤석열 탄핵에 또 앞장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없지 않아 왜냐하면 아니 집안에 씨감자까지 다 모아가지고 다 올빵해가 밀어줬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윤석열 정권을 누가 떠받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 하나도 없고 수도권끼리 나눠 먹게 한다? 음. 윤상현이 한들, 나경원이 한들, 원희룡이 한들, 뭐 한동훈이 한들 거기서 그게 아니야. 그렇죠. 이쪽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 있잖아요. 핵심 당원들도 윤석열을 떠났다라고 하는 반증이 뭐냐면 그게 나왔어요 조금. 지금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반목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당 대표로 누가 압도적입니까? 한동훈 압도적 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의 복심이라고 하는 원희룡 그리고 윤석열의 동생이라고 하는 나경원 이쪽으로 안 가잖아. 그렇죠. 여기서 공격을 해도 한동훈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론조사 꽂혀서 여론조사 했더라고 했는데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결국은 같이 갈 거냐 안 갈 거냐. 안 간다. 민주당 당원들은 갈 거다라는 여론이 많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같이 안 갈 거라는 여론이 많아. 더 우세하죠. 근데 같이 안 갈 거라는 하는 여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을 지지한다? 이건 뭡니까? 윤석열 떠났다는 거죠.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보수도 이제 윤석열을 버리기 시작했다. 시작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수가 윤석열을 버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을 버리니까 보수가 윤석열을 버리니까 이 표나 이 민심들이 우리 쪽으로 민주당으로 뺄까? 오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진 않지. 그게 이제 뭐 역풍이라고 하는 소리를 해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절대 안 그래. 우리 아버지를 보면 윤석열을 욕해. 그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윤석열은 안 돼. 홍준표를 찍어야 됐다. 이런 말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민심은 변하지 않는다. 보수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보수 세력 내에서는 차별화 내지는 새로운 카드를 던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막말로 한동훈이 된다 해도 똑같은 거예요. 초록 동색이지 그게 다른 색입니까? 그 나는 부탁하기를 안 해도 좋아. 뭐 사실 나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실망했다고 해서 내가 윤석열을 찍을 건 아니거든. 뭐 그렇지는 내나고 않겠지. 걔로 가겠지. 네, 똑같은 네. 거야. 네, 그런데 맞네요. 중요한 건 좀 인간 같은 것들을 좀 지지해서 올리라고. 인간 같은 것들. 맞습니다. 좀 돼도 할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영삼 좋잖아. 그런 사람들을 올리라고. 그런 사람들을 뭐 대도 안 하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뭐예요 이게 그래. 그러니까 반성하십니까? 그래. 아니 내가 한 건 아닌데 그렇지. 네. 그 사람들이 그- 근데 국진당 이제 국민의힘에 안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에 가면 다 이상한 놈 되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홍준표 시장님의 뻘짓을 총 정리를 해드렸는데 예. 한 번씩 다 참 이 추억 속의 인물이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불과 얼마 안 됐지만 1, 2주도 안 됐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인간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홍 시장 그래도 그 좀 뭐 한 2% 괜찮은 것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지. 아니 세상에 우리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명박을 보면서 네네. 이명박 저 개판 치르면서 박근혜가 오히려 낫네 생각했잖아. 근데 박근혜 당하면서 앞으로 저렇게 무능하고 못한 대통령이 나올까 했는데 또 나와요. 윤석열이 나오니까 박근혜가 괜찮아 보인다? 씨발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게 그렇게 역사 공부하는 게 이게 보수의 그렇죠. 역량이고 이게 보수 실체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못해가지고 앞전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는 거지. 위대하게 만드는 그리고 생각해봐요. 점점 차라리 말아먹죠. 전두환이 낫다는 소리가 왜 나와요 그래? 그렇지 지금 그 얘기 나오잖아요. 얘기 미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박정희 낫다? 씨바스리가?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서 이승만이 날 때까지 이승만이 나온 날 거야 때, 지금. 이승만이 그 이게 보수의 민낯이라니까. 한계점이 보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네,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의미긴 하나 우리도 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지금 뭐 DJ 또 노무현. 노통 문통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DJ에 대한 새로운 평가도 많이 나오거든. 예. 그 양반이 정보고속도로부터 해가지고 뭐 참 어렵게 집권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먹거리 정보화 사회 기틀 닦았네. 네. 평가 받잖아. 그 노무현 그래도 그 뭐 합리주의자고 대연정까지 제안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했던 정말 큰 진보의 큰 그릇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잖아. 뭐 문통도 한 게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문통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아쉽고 애석하면서도 약간 그 뭐랄까 섭섭함도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그래 따지면 노통 때도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지. 이명박도 갔고 문재인 대통령도 넘어갔잖아. 근데 원래 맞아요. 노통이 정권 넘기에 대해서는 크게 욕 안 하잖아. 안 하지. 근데 문통이 넘기에 대해서는 욕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차이가 많이 있어요. 차 있죠. 뭐 차이가 많아요. 그분은. 많죠. 네, 그분은 또 우리가 예고합시다. 다음에 한 번 더 깊이 네, 우리 네. 남배우님께서 또 깊이 파고드냐. 아니, 이것도 전문이잖아. 그때는 환경 탓도 있지만 자, 요까지. 인물 탓도 있어. 요까지. 아니 요까지. 아니 해. 정동영 요까지 이라서 하라고. 나쁜 사람 아닌데 방송을 분량이 없어요. 있어 있어. 그 사람은 역대 최대 500만 표 이상 차이가 났고 이재명은 역대 최저
표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거지. 사실은 그게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 예, 뭔 얘기인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특집으로 시간에 한번 특집으로. 다음 시간 기약을 없다면 뭘 또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해서 기회가 잡는 거지. 뭐든지 밑밥 깔아놓고 가는 거지. 뭐안 하면 그만이야, 이거? 그래봐야 475명인데. 네. 내 방송은 시사 방송 아니라고요. 아니든 시사도 나이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두 분 선글라스 낀 분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게 그 금쪽 상담소가 안 됩니까? 잘 되지. 자, 여하튼 우리 윤석열 탄핵 바람이 마일리지. 예. 붓는 사실이에요. 그건 마일리지가 사실이에요.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네. 분노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변함없이 안 된다.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러노? 딱 돌았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한다. 대구박이죠. 근데 네. 이제 그렇지만 임계점에 가기까지는 안 보이잖아요. 아직까지. 개거리가 죽을 때까지는 모르잖아요. 물에 뜨거운 열에 여놔도. 근데 여기도 언젠간 변하죠. 요거 이제 사실 탄핵의 바람이 불긴 했는데 이게 탄핵으로 이어지려면 결정적으로 뭔가 하나 더 터져야 되지 않나요? 아, 그거야 그렇죠. 네네. 트리거가 그러지 있어야 않겠습니까? 자, 우리 박 트리거가 기자, 있어야지. 네네. 기자님이시니까 뭐 없어요 터질 거. 아니 뭐 저는 당장 지금 그 소위 심사를 통해서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 청문회 이번에 이제 청원의 내용이 5가지로 올려놔 있거든요. 거의 이채 양명주 정도 올려져 있는데. 그건 기본으로 올려지죠. 네. 이채, 양, 명주. 주. 네. 예. 이태원 참사, 사. 최혜병 관련된 사건,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네, 그 다음에 주가 조작. 네. 잘 지었다. 씨. 네, 이 5가지 안을 모두 올려놨단 말이죠. 그럼 이걸 청문회를 하면 제가 지금 그 여의도 김용인 의원님 쪽으로 해서 제가 그 정보를 들은 게 있는데. 오 그래요. 역시 네. 야 덕수 한번. 야 덕쳐요. 그래 대단한 건 알 수 아니고요. 없어. 지금 그 김용인 의원님이 청문회에 누굴 먼저 증인을 부를까 이걸 되게 고심을 하고 계시대요. 별거 아니구나. 네, 벌써 이제 청문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예, 그게 열리면 아무래도 먼저 가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내관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그렇긴 부분에 한데, 대해서는 네. 오늘 윤석열 정권 윤석열의 탄핵 마일리지 어디까지 쌓였나잖아요. 네. 거기에서 탄핵 마일리지가 가장 많이 쌓인 게 뭐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일단 얘기를 할 거잖아. 거기에 최혜병으로 보는 거고 그렇죠. 한층 좀 다른 거지. 예, 그건 좀 이따가 해도 되잖아. 그냥 물어보면 나도 답할게요. 근데 저는 김건희 씨를 불러드는 거 아닐까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럼 왜냐면 여기서도 명품 수수 벌써 주가 조작은 이거는 무조건 여기서도 양평고속도로. 벌써 네. 대통령님 편과 여사님 편이 갈라지네. 아 그래 나는 나도 여사님 편이야. 나는 나도 마찬가지인데 나도 최병을 왜 이야기하느냐면 윤석열의 개인 폰을 쓴 게 나는 윤석열이 아니라고 봐요. 그 당연하지. 나는 김건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최혜병이 그렇지. 먼저 나오도 된다 본다. 엮여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명품백이나 주가 조작은 이미 드러난 거잖아요. 아, 그렇지. 여기는 발 때렸잖아. 근데 진짜 내관이 되는 거는 이 최혜병에 대한 비하폰이 아닌 개인 폰을 가지고 전화를 해서 압력을 가한 이게 우리 문 PD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김건희라고 생각하더라고. 네. 나는 동의하진 않지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 네. 그러니까 정권 폭망의 마중물이 음. 폰과 사람이 분리된 그 미스테리 그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렇죠. 예. 특히 요번에 또 유명해진 게 070에 800에 그거 아, 0707 그 네. 나온 거 있잖아. 네. 02 그것도 800에. 그래. 2층인지 7070. 5층인지 3층인지 5층인지 알아보면 되잖아. 장소가.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장소는 위치에 나왔는데. 나는 그거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 전화를 받은 사람들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장소에 아니 그게 아니라 윤석열 개인 폰으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정인 출석해서 야 전화한 사람이 남자였나 여자였냐. 아니 야, 그거 답하기 보내시면 곤란하지. 되잖아요. 그 답할 권한은 여자인 거지. 아니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아이폰을 쓰지 않기 네네네. 때문에 그 안드로이드 폰 쓴단 말이야 군인들 대부분 뭐 그럼 녹화기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녹화하기 있더라도 정인 출석해서 정인 상사하게 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불러보면 야 너 전화했을 때 남자였냐 여자였냐. 이거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끝나는 거지 뭐. 근데 요번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앞전에 최희병 관련해가지고 그거 이태원 참사부터 해가 이번 최희병까지 뭐 항상 윤석열 대통령께서 했던 말이
특정 세력에 관련된 얘기 있었잖아요. 음모론 얘기 음모론 뭐. 얘기 있었잖아요. 이번에 탄핵 관련된 것도 특정 그렇지. 세력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재밌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냐면 지금 탄핵청이 100만, 126만 해서 300만, 200만 막 갈 거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추측인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반응이 너무나 충격적. 탄핵청원보다 더 재밌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 나왔어요? 나온 뭐라고요? 거 보면은 국보법 위반의 전과 오범이 이번에 청원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 주변의 배후 세력으로 북한에 북한이 또 했어? 어떤 위식 세력 그거는 성일종 국회의원 한 거 아니야? 네. 맞죠? 그냥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그- 말이에요. 북한은 못하는 게 없죠. 특정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지? 예. 그게 그러니까 여기- 그 사람이 그 얘기했다면 그 전체 인식도 그렇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볼 그렇지.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여권의 상당 부분의 시각이 아직도 그 수준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러하다. 자, 잠시만 좀 안내 방송 봐라. 드리겠습니다. 경고 사실 들어오네요. 우리가 네네. 이 식당이 4시에 오픈인데 네. 우리가 4시 전에 들어와서 방송을 하느라고 아니에요, 오늘. 불을 켜놓으니까 문 열은 줄 알고 계속 손님들이 옵니다. 아닙니다. 손님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또 오버입니다. 12시에 오픈이기 때문에 정상적 영업 시간인데 특별히 제가 배려해서 이쪽에 사고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여하튼- 뭐 알고 또 예, 이런 식으로 임선거야 뭐야? 여하튼 지금 좀 방송 나는 문성문하고 방송 친하네. 중에 띵동 소리가 들리거나 그건 뭐 아니. 다른 소리 오더라도 좀 이해해 그래 주십시오. 이게 바로 식당입니다. 475명의 수준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자 지금 방송이 조금 재미없어서 경고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 거기에 뭐 쓸데없는 손님 와서 이런 얘기하고 이거 좀 묵념이에요. 알겠습니다. 30초. 아니, 30초 말고 편집할 거잖아. 어쨌든 묵념이야. 시끄러. 시끄러. 자, 그 반응이 자, 그렇다. 그거 뭐 아니 여기 재밌다니까. 이야기해봐. 그 계속. 승일종만 한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얘기를 했는 게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본질에 대한 거를 그렇지. 그래서 나고 다 다른 장 의문대로 최근에 요번에 국정 상임위 예. 이거 나왔을 때도 보면은 대부분 다 겉절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랑 연결되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자, 우리 김진표 맞죠?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 독대를 했잖아요. 네. 그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윤석열이 뭐라 그랬지? 특정 세력이 그렇지. 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음.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는 것은 무리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다시 말하면 시각이 뭐냐면 이 사람의 시각은 그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130여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압사당한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몰리게 만들었냐고. 그게 좌파 언론들이 몰리게 만들어서 누군가가 아보카도 기름을 뿌렸고 이게 북측의 어떤 소행일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잖아 또 지금. 민주노총가가 또 밀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시각과 지금 이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뭐 자주 얘기했지만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그렇죠. 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 사람 똑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걸 흐리는데 어떠한 본질을 흐리는데 들어오는 물들이 뭐냐면 첫째 북한이야. 좌파. 방공으로 재미를 봤기 그렇죠. 계속 이런 걸로 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80년대, 70년대에 머물러 있죠. 남공 이데올로기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이 무슨 개혁을 하고 무슨 뭐 변화 발전을 시키겠냐고요. 이런 세력들이. 때문에. 그러니까 일설에서는 할로윈데이도 한국 좌파들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 서양기 그래서 내가 할로윈데이인가요? 미국 헐리우드의 그 서양 귀신을 사진으로- 우리가 만들었다고? 이거는 너무 그리고 심지어 그 서양 할로윈데이 우리나라 전통 서양 귀신도 북괴가 만들었다는 전통 소리 있어. 문화네요. 북괴가 북괴가. 서양 귀신도 북한이 만들었다는 거야. 서양 귀신이 무슨 ICBM이야? 참안 되는 그래서 그따위 저희란 그러니까 논리를. 이제 요 보수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왜 부산의 복국집에서 왜 도청 사건이 있었잖아요. 초원복지. 초원복집. 그것도 결국 어떻게 프레임이 전환됐느냐면 도청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갔잖아.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그렇지. 재물치다. 그렇지. 이건데 거기 본질은 도청 엿듣는 놈이 범인이다. 그렇게 뭐 이런 갔잖아. 얘기잖아. 그러니까 좀 그 지금 청원도 우리가 봐야 될 본질은 100만 이상의 국민들이 화가 났다는 거잖아. 화났다는 국민 이상의 국민의 굉장히 많은 수가
대통령의 하야를 원한다. 아니면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을 원한다. 분노의 목소리가 이만큼 많다는 게 핵심인데 얘들을 어디에 돌리냐면 그 청원을 낸 아가 뭐 정가범이다. 좌파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125만도 다 뭐다 그러면 좌파 세력. 날갱이다. 나도 좌파야. 씨. 와. 나도 빨갱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덩신들이잖아. 바보들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그걸 청원한 사람들이 화가 안 나냐? 그 도화가 도화죠. 그 장난이야. 정무적 이게? 판단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뭐 화를 돋구는 기술이 탁월하다고 할수 그렇죠. 있어요. 돋구는 기술이. 왜 이럴까? 아니 그래도 아니 이게 타인의 화를 돋구는데 우리가 탁월하시잖아요. 우리 남 배우님. 저는 그쪽은 이야기 아니죠. 없어? 그쪽은 아닌데 이게 이런 거지. 1인자지 내가 볼 때. 그렇게 하더라도 체제가 무너지지 않겠다는 나름의 믿음과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25%. 대구 시민에 대한 강한 믿음처럼 한국 보수를 그럼에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불구하고 굳건한 대구 믿음. 막 정말. 무너지지 않을 25%. 아, 그 콘크리트. 그러니까 박근혜가 왜 탈핵당했느냐? 그 25%선이 무너진 거.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서 네. 허허 안 되겠는데 손절 쳤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도 아니 먹을 게 있으면 나눠 먹어야지. 아니 그 최순실 아줌마한테만 다 화가 난 거야 이 사람들도. 그래서 그러니까 상을 엎어버린 거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대통령님, 우리는 전 국민 전체를 다 보고 가지는 못합니다. 대통령님을 아직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윤석열은 맑은 신분이잖아요. 알지. 맑고 순수한 신분이잖아. 그게 흔히 말하는데 복질이라고 하죠. 네, 아주 복질이. 맑으신 분. 일급수. 질이 그러니까 질이 그래서 맑은 제가 저번에도 탓하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맑고 고운 목소리를 맑고 고운 머리를 가진 그렇지. 영창 피아노를 좋아하신다. 그렇지. 맞는데 이제 영창 피아노 근데 리바이벌이기 때문에 네. 묵념. 묵념하셔야 됩니까? 묵념. 아 근데 내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오늘 방송에서 퇴장이네. 네. 단톡방에 들어가 있어서 좀 분위기를 보면 아, 저의 정답하고 있네, 정답. 네, 저의 판단으로는 한동훈이가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패단과 탄핵의 이 분위기를 김건희 쪽으로 돌리려 한다. 돌리고 이제 박근혜 격이 되는 거죠. 예, 아니 최순실 격이 되는 거죠. 아, 이제 그렇지, 그렇지. 김건희를 그런 식으로 김건희 쪽으로 몰아세우면서 치고 가자, 한 꼬리 자르기로 버리고 가자라는 스타일의 스탠스를 했고 그거를 김건희가 알고 지금 김건희를 완전 한동훈을 완전 빨갱이 몰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완전히 맞아. 좌파 집안에 오 난리 났습니다. 지금 한동훈 지금 그 수구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신의 한수, 신의식, 뭐 지금 안정권도 나와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상진의 구속을 한동훈이가 했다. 뭐 박근혜 탄핵 30년 구형을 한동훈이가 했다. 뭐 완전히 지금 난리 난 상황에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그 지지자들인지 어디 관변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집회를 했거든요. 네. 거기 보니까 뽕부라, 아. 뽕부라 사퇴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 한동훈을 뽕부라라 그쪽에서 더 세게 나오고. 연습을 걸고 뽕부라 한동훈 뭐 이렇게 그 집회를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저 당대표에 나오니까 이쪽 전략 중에 한 가지가 건의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퇴장. 아, 이렇게 퇴장. 살금살금 자, 퇴장. 아니 그 이상 안 한다니까 살금살금 가고 있는 걸 캐치했다. 그래서 네. 그쪽에서 뽕부라에 가라 이래 됐다는 거잖아.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요약 다 했는데 뭘 요약을 해? 아, 요약이 안 됐어. 요약하면 한동훈은 김건희를 자르고 가자는 거잖아.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자르고 가자는데 김건희가 그걸 알았어. 네네. 그래서 김건희가 역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얘기 다 했잖아.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속죄양으로 삼자. 근데 이제 원희룡이는 김건희한테 붙은 것 같아요. 아우 당연히 그래가지고 그렇지. 원희룡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정치력 없는 한동훈 이러다가 다 죽는다. 하다가 윤석열 탄핵될 수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윤석열 탄핵을 이제 한동훈한테까지도 그러니까 밀고 이제 있는. 네. 각자의 스탠스에서 이유는 다르지만 그렇죠. 탄핵이라는 얘기는 여권에서도 스스럼없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국민 스포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나는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게 이 여론이 이런 식으로 또 바뀌면 곤란하지 않아? 자, 봐요. 박근혜를 탄핵시킨 주범들이 사실은 한동훈, 윤석열이잖아, 이거죠. 그렇죠. 네네. 맞죠?
사실 그렇잖아. 그렇게 그렇죠. 해서 네. 이렇게 왔잖아. 말로 쓰였죠 말. 네. 그럼 한동훈이 또 거기 중심에 섰다. 그럼 이 사람이 또 제2의 윤석열이 되어서 그렇지 그 전략이지. 그 전략으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그게- 우리가 좀 눈 뜨고 봐야 된다 이거. 그걸 우리가 이제 놓치지 않아야 네. 되겠죠. 그쪽에서 입장에서는 진짜 그 주도권을 이리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쪽 탄핵 우리 마일리지 얘기하지만 마일리지 누가 쓸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 그렇죠. 탄핵 마일리지를 비즈니스를 누가 할 쓴대. 것이냐. 내가 안 타고 이 사람 타버려. 그 마일리지 쌓는 건 난데 이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그건 되지 탄핵 전국의 아니 우리 입장에서 섭섭하다니 섭섭. 탄핵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지. 그럼 이런 이 탄핵이 어떻고 저 탄핵이 어떻고 아무나 탄핵되면 좋지 않아. 이건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 되면 우리가 박근혜 탄핵 사태 꼴이 또 난다. 또 이거야. 난다. 실컷 내가 죽 서서 개 주는 돼지 그렇죠. 멧돼지를 줬죠. 어떻게 개를 줬나? 더 양돈이 됐단 말이지. 그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열심히 유튜브 해가지고 그렇지. 영어만 키워준다 이 말은 되는 거죠. 아니 그거는 그나마 나 우리끼리라도 뭐 이거는 돼 그래? 괜찮아. 근데 뭐 용 엉뚱한 세력이 가져간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아 근데 지금 탄핵 청원이 지금 100만 원 넘었었잖아요. 네, 지금 넘었죠. 어찌 보면 유튜브도 100만이 되면 골드 버튼을 주는데 아, 그리고 그렇지. 이제 탄핵 버튼도 100만이 넘었었는데 그렇지 그냥. 중요한 아, 건 표현 좋다. 예.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탄핵의 청원을 해가 100만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법사위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평가가 나오잖아요. 과연 이게 탄핵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좀 얘기가 또 와 있어요 지금. 탄핵은 좀 산이 높죠. 물론 산이 국회를 높죠. 통과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헌재로 가서 헌재 재판관들이 최종 판결을 내려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죠? 또 들리는 얘기로는 의도적으로 이거를 끌어서 탄핵 정국까지 만들어서 이제 헌재에 가가지고 무산시켜서 더 이상 탄핵을 못하게 만들려는 또 고도의 전략이 그러니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우리가 있다. 그건 음모로는 할 수 네, 있겠지. 역대적으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딱 2명이에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아니 근데 이승만도 있잖아요. 이승만이 최초 탄핵자잖아. 아, 다 그렇지. 죄송합니다. 노무현 예, 대통령 된 게 아니지. 노무현 대통령은 번 올라갔다가 기각당했잖아요. 네. 이때 역풍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어이없는 그렇죠. 걸로 탄핵을 했기 여하튼, 때문에. 예, 엄청 불었고 근데 박근혜 때는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공해서 이게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제가 볼 때 두려워하는 게 이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물론 탄핵의 무한립 루프와 또다시 실패한 정권 또는 애매한 정권이 나올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렇죠. 역으로 생각하면 역대 탄핵 마일리가 이 정도 촘촘히 다종다양하게 층층이 쌓인 정권은 없었다. 없어요, 맞아요. 없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이승만도 많은 잘못했지만 결정타는 3.15 부정선거하고 이렇게 가지만 그렇죠.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실 모호하잖아. 좀 영역이. 근데 이거는 이채양 명준 물론이죠. 그 외에 외교 참사, 각종 참사, 뭐 스포츠 참사, 문화 참사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돈의 문제. 그렇지. 인명이 많이. 그리고 이게 보니까 있기 때문에 이 마일리지는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어. 60대, 70대에서도 60대, 70대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가 40%가 넘어요. 넘어요. 지금 넘어. 이게 지금 50%만 넘었으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했던 3862년 사람들이 이제 60대 접어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좀 더 5년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쯤 되면 노인이 가장 개혁적인 성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수도 그렇게 있죠.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건 뭐냐면 제가 옛날에 흔히 말했던 이놈의 세상 언제 바뀌냐 했을 때 제가 유일하게 대안으로 내세운 게 있거든요. 자연사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늙어버린 거야. 이게 안타까운 거야.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이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살리시나 왜저 자꾸 보내려고 그래요. 예? 아니 내가 스스로 나도 자연상 가는 줄 알았어. 아, 네, 자연사. 자연사는 MB고 나는 자연사.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전두환 대통령처럼 자연사? 그건 자연사 전술을 누르셨죠.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탄핵 마일리지에 촘촘하게 쌓인 부분,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거기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맹점은 무엇인가, 이런 거 정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냥 탄핵을 얘기하는 방송은 천진데 우리 걸 왜 봐야 되냐고. 그러려면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편이 갈라진 게 도화선이 어디가 될 거냐, 그 트리거가 윤석열 뭘 대통령이 될 할 거냐, 거냐, 트리거가 어떤 김건희 거냐. 여사가 될 거냐, 한동훈이가 될 거냐. 안 아 근데 뭐 제가 있잖아. 생각하는 트리거는 이번 최상병 건에 있잖아요. 네. 이게 가장 큰 트리거가 되고 거기에 서브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어찌 보면은 이번에 지금 화재 사건처럼 자꾸 인명 사건 자꾸 터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 같은 이런 부분에 이게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책, 행정 난맥, 네. 그다음에 무대책, 뭐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우리 양쪽에 우리 두 분한테 물어봤는데 조사를 많이 했네. 그래도 많이 했네. 도움이 좀 되네. 저는. 네. 아 근데 저는 경제적인 문제. 아, 그 기재가 이제 핵심이지. 모든 정권 문제는 경제거든. 바보야, 역대 정치나 최고입니까? 문제는 경제야. 최악입니다, 최악.
북한보다 이렇게 수출 순위가 90위 넘게 떨어지더라고요. 198위, 200인가? 수출 우리나라의 네. 주요 수출국이 중국이잖아요. 그럼, 그럼요. 중국 압도적이죠. 러시아인데 중국 러시아가 다 막혔으니까. 완전 반틈 막아놓고 시작하는 거지. 아니 미국이나 일본 쪽의 수출국은 늘 적자들이거든요. 그렇지, 거긴 뭐. 대부분 적자는 중국 러시아인데 그게 다 막혔으니까 사실은. 그 경제 말도 안 얘기 되지. 나와서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리백 지금 해가지고 문제가 지금 해서 지금 수출길이 거기에 대한 묶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런데 다시 지금 국내 대구 얘기로 하면 저번에 얘기했던 SMR 해가지고 이 핵발전소 관련해가 여기서 전력을 생산해가 물건을 만드는 건 좋은데 팔 수가 없잖아 사실은. 그렇지.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수출국이 자꾸 떨어져요. 근데 최근에도 수출이 맞아. 높아졌다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수출이 높아진 만큼 원자재비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지. 뭐 아까진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고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서민 경제 위기는 체감할 수 있잖아요. 만복국수 덜한 노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크고 괜찮아요. 시설도 좋고 맛도 있고. 가성비 근데 좋죠. 근데 여기서 지금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이게 되겠냐 말이야 이게. 해서 그것도 되겠냐고. 일요일 날 어? 황금 시간대. 그렇지. 근데 골든 그렇게 보는 게 타임에. 아니야.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신기해서 아니죠. 이거는 대구 수성구 을에 있는 만복국수집 덜한 노점입니다. 여기 자꾸 탄핵 말리지 윤석열이가 누가 북한테 자. 손님이 들으면 오겠어요. 경제가 사람들이. 맞죠. 계속 이야기하세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또 끊지 마요 이야기를요. 더 위험하단 예, 말이야. 예. 그러니까 목소리 줄이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좀. 예. 대구예요, 대구. 네. 아니 뭐 경제가 지금 뭐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서민들이 이제 피부에 실감할 정도로 너무 힘든데 근데 그 공공요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 정책이 정책 기조가 전혀 안 바뀌거든요. 계속 부자 감세만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최근에는 그 저기 부가세까지 인상하겠다 검토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가세 저도 자영업자라서 알아보지만 맞지? 네, 부가세를 매년 내지만 우리나라가 부가세가 상당히 높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도 주마다 다른데 거기는 주마다 인구 비율에 따라서 부가세를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부가세가 낮습니다. 미국 오히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가세 10%인데 거기 더 올려버리면 자영업자 다 죽죠. 네, 게다가 거기 또 외교가 엮이지 않습니까? 가나의 빚을 왜 청산합니까? 해외에 돈은 다 갖다 붙여. 인프라에 예, 빚을. 네. 빚을 청산해 준다라고 가나의 빚을 청산해 준다고 해줬죠. 그러고. 아 근데 네. 그 가나의 빚을 청산해 주는 게 과연 빚을 청산해 주는 거였을까요? 자, 잠 계속.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아니 국민들은 지금 점점 말라 죽어가는데 뭐 도대체 언제까지 말라 죽일 거냐 이거에 대한 분노는 솔직히 이건 진영 논리로 따질 게 아니라 이거 모든 국민들이 그럼요. 당연히 탄핵 이거 대통령 뭐 하냐 이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직무유기가 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나 초콜릿에 대한 향수인지 모르겠으나 그따구로 하다가는 정권 가나 됩니다. 네,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 진짜. 어쨌든 도화선이 뭐냐 최혜병 건이 예를 들면 권력의 권리 네, 직권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것이 그렇죠. 굉장히 이제 권위적인 네, 이게 저는- 크다는 거고 저쪽은 민생 파탄이나 김 그러니까 여사를 통해서 이게 예관이 될 거다 이렇게 민생 보거든. 파탄의 문제가 당연히 좀 들어오죠. 베이스지, 늘 베이스지. 항상 이건 뭐 베이스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것만으로 해서 탄핵을 시키기는 애매해요. 쉽게 말하면 박근혜도 무능으로 탄핵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맞죠. 무능은 탄핵에 사유가 안 됩니다. 국정농단이었죠.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드러나는 뭔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화선을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수많은 위법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위법 국회의원들이 많지. 국회가 박혀내고 이게 난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법사이든 과방이든. 과방위 쪽도 보니까 대통령이 실기한 게 너무 많더라고 위법 사항으로. 예를 들면 지금 방통위 운영이라든지 야당 의원들 임명하지 않는 건이라든지 이거 좀 끌어놨죠. 고발했습니다. 이 그렇죠. 건에 대해서는. 네.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최혜병 사건에서도 문제는 뭐냐 이게 위법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대통령의 직무를 넘어선 거죠. 넘어선 직권남용. 직무유기거든요. 아니, 직권남용, 직권남용. 직권남용, 예. 직권남용의 맞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직권남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저는 탄핵 마일리지를 더 가중시키지 않겠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물론 뭐 모든 정권이 어디든지 경제 민생 바탕을 베이스로 깔죠. 그렇죠. 그럼 무조건 그건 베이스 뭐 갑니다. 예. 극히 당연한데 예.
그러면 무엇으로 도와서 즉 불을 그렇지. 붙이고 타들어갈 거냐? 밑에 폭발하는 건 경제로 그렇지, 폭발해요. 맞아요. 근데 여기 이게 뭐냐 심지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이 심지. 심지가 심지가 뭐냐? 저는 체병이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조금 이제 동의하면서도 제 또 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만복국수집 자영업 요식업에 종사 중이지 않습니까? 수성구청에 가도 제가 보건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근데 이런 경우에 양명주잖아. 우리 양주는 팔지 않아. 양명주 내 친구 있다. 일본 아, 가이드. 하는 친구 친구인데 여성분 양명주라고 있어요. 남자야, 남자야. 양명주. 아, 그분 명주. 양명주야 양명주. 그분 앞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겠네. 그 얘기 나와서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에서 양주병을 땄냐 말았냐 그걸로 또 그것도 있죠. 그래서 나는 양명주가 내가 요식업 종사하고 지금 술집이기 때문에 양명주에서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요쪽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우리 아저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본인이 만든 정권이라 생각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정권에 이 집사했던 한동훈이 도발할 때 기분이 빡친 거잖아. 이 대구 빡이하고 건이 빡 된 거잖아. 그런 거니까 나는 양명주에서 조금 이렇게 추진력, 동력을 가지지 않을까. 저 거기도 하나 덧붙이자면 요렇게 잠시 죄송합니다. 요렇게 하면 될까? 자, 최병 사건으로 이렇게 심지가 만들어져. 그래 요 가지. 밑에 추진 동력. 그 요 밑에는 이제 다 경제가 돼 있는 거지. 그렇지, 게다가 그렇지. 성량이 양명주가 아닐까? 아, 심지는 그렇지. 최혜병인데 최병이고. 성량 탁 튕기는 거. 그렇지. 스파크 돈표 성량, 그렇지. 유엔 성량. 그렇지. 내가 왜 양명주라 보냐면 내가 뭐 요식업도 있지만 양명주 중에는 고속도로 휘어가는 깜짝이 하시고요. 전근처가 누구나 양 하나씩 한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옛날에도 여봐라 길을 비켜라 있잖아요. 길을 비켜라. 그렇게 말 안 하지 양반이. 근데 이제 어디 나오느라 밖에 그 양반이 길을 휘어라는 안 하잖아. 근데 지금 고속도로 휘어쁘잖아. 집 앞으로 땡기쁘고 막 이러잖아.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제 여사님 그 말씀 왜 드리냐면 김건희 특검법 뭐 이렇게 SBS, MBC 다 중징계 받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공식 김건희 여사님 특검이라고 나는 하고 싶거든. 그렇게 해서 약간 어떤 야림의 미학, 다림밖에 모르나? 저는 말이 안 통하네. 진짜 오늘 논리 전개를 못하게 하네. 그래서 김연사님이라는 거에 명도 안 가서 양까지 받고 못 가서 양까지 양평까지 못 가서 양평 딱 주는 해야지. 뭡니까? 주가 조작이지. 주가를 조작해. 메아리 곡소리 들려오는 12시에 만나요. 주가 조작. 그것도 있지. 메아리 곡소리 들려오는 서버 속에 IP 찾아 그곳에서 주가를 조작해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명은 안 따라주고 지금 야, 주가를 조작이 좋다. 괜찮아? 다시 한번 시작. 뭘 또 하라고. 주가를 조작해. 메아리 곡소리 들려오는 서버 속에 IP 찾아 그곳에서 주가를 조작해. 이게 또 수익 노래 들어가면 수익 창출 안 된다니까. 안 그래도 안 되는데 475명 진짜 길게 하면 안 돼. 나는 상관없다. 15초 안에 끝내야 내 돼. 방송 나갈 때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양 또 있어요? 너무 양이 많다. 아유, 양주만 했잖아. 명을 못 자꾸 방해를 하니까 야, 못하게 한 양주 거지. 합시다. 명. 권리행사 방해야. 권리행사 방해야. 직권 남용이야. 명은 뭐냐? 명이 뭐지 원래? 명품. 명품백. 명품백. 참 그거지 그거. 그거잖아. 뭐 받은 줄 알아? 명품 중에 뭘 받은 줄 알아요? 김건희가. 그 가방을 가방 뭐 제품명이 뭔지 알아요? 돌려다오. 제품명을 얘기하라. 내 명품 디올백을 야, 백을 네. 백을 백을 아, 백백백 가방을 돌려다오. 내 명품 디올백을 내 인생 애원이란다. 못 받은 명품백도 태산 같은데 가는가 봐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가봐라 디올배가 어딜 가느냐. 에코백이라도 좀 돌려.
돌려주세요. 가방을 돌려다오. 이게 그래서 내가 노래 세 마디로 딱 정리해 국회에서 이런 양념줘야 되는 게 얘기했잖아요. 말귀를 뭐다 쳐맞고 말이야. 요번에 최 목사가 요번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잖아. 같지 당연히. 조사 받으러 가서 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스토커면 스토커 증거를 기록 선물로 받았는 거는 왜 국가 기록물이면은 나는 왜 스토커가 되냐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국회 청문회 들어갈 때 이 스토커가 그걸 음모를 해가지고 여사님을 이제 이렇게 힘들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범법자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핵심적인 거 얘기를 벗어나더라고. 사실 그럼 다 좋아. 스토커가 준 선물을 국가 기록물로 들어가면 그 아니. 받은 사람은 죄가 없는가? 거기다가 거기에 줄줄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은 일상 관례라는 거죠. 뇌물을 받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얘기했잖아. 어디 있는지 아세요? 대통령 어디 잘 보관되니 비서실장도 모르겠다. 정진석이도 모르겠다. 등등등. 그래놓고 한 말이 궁색하게 포장도 안 뜯었다. 포장도 안 뜯은 얘기를 왜 자꾸 해? 그럼 어디서? 안 된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러면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이 가서 확인만 할게. 안 됩니다. 국가에서 중요한 뭐. 국가 이 앞에 보안.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색한. 아니 스토커 당해봤어요? 그럴 얼굴은 아니지. 스토커 당해봤어요? 그런 얼굴은 아니지. 나는 당해봤어 스토커. 나는 스토커 에이, 당해봤다니까. 그래 알겠지. 당해봤어. 대학교 당해봤다니까. 아니, 그게 자, 말이 안 돼. 빛이 있었겠지, 아니, 빛이. 에이, 스토커 전화 안 당해봤는데 네. 집 앞에 딱 갔는데 네. 진짜 꽃다발 하고 선물 딱 들고 기다리는 거야. 와. 자,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스토커인지 인지를 했어. 그 선물 받겠어? 안 받지. 그거 받으면 그게 씨발 스토커야 그게. 내가 이 사람이 스토커라고 하면은 그 스토커 가져오는 걸 받냐고 내가 반갑게 앉아고 이야기 나누냐고 스토커인데. 그렇지. 그게 사실은. 스토커를 안 당해봐서 하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맞네. 당해봤잖아. 아니, 논리,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이 말하는 이 표정이 더 무섭다.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논리성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으나, 팩트체크 부분에서 신 교수를 스토킹 했다는 자체를 믿음이 안 가고,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아니 이어서 그게 왜 패드책이 들어? 당했다는데 내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의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집안에 혹시 뭐 본질을 흐트리잖아. 재산 분할 강령에서 친척이 찾아왔거나 이런 거 그래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 우리 그러니까 재산 없어요. 결국은 그야 핵심을 이거는 미국에 벗어나가 재산 분할. 본질을 흐트리기 위한 하나의 아니 지금 판이라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그거야. 봐요. 이게 제가 국민의힘 스타일이야 이게. 그렇지. 제가 지금 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패러디를 한 거예요. 그렇지. 이야. 자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맞춰줬잖아. 근데 요게 좀 약간 요 진짜지. 지금 이분이 하시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 진행하고 나오는 있는 스탠스다. 방법이야. 아. 잘하고 근데 있습니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지. 스럽게 하셔가지고. 앞에 얘기했던 것도 그거잖아요. 네. MBC와 SBS를 고소하고 방통위 중징계를 매기고 했을 때 그럼 김건희 특검법에서 김건희 특검을 왜 하느냐? 필요하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왜 여사를 안 붙이고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으로 붙여드리겠다. 그러고 특검하면 되잖아. 그렇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본질을 흐려놓고 이상한 물타기 해가지고 헛소리하면서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은 그 짓을 사실은 하는 지금까지 네. 통했던 이유가 조중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조중가 뭐예요? 이제 안 해준다는 아, 거야. 그 안 해줄 뿐더러 또 조중동의 힘이 웬만하면 강하지가 아, 않아요. 그렇지. 없지. 왜냐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20일 네. 뭐 언론이 뭐 이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뉴 언론이 지금 뉴 미디어가 지금 네, 많이 21만 활성화되다 건입니다. 보니까는 사실상 조중동이 가지고 있는 캐파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선거가 거의 되고 소위 말하는 근데 이제- 그 단어 몇 개 모르는 거 진석사가 얘기했던 레거시 미디어의 권위가 떨어졌다 이거잖아. 참 레거시 지랄이지. 아 근데 원래는 그 카톡부터가 이미 최재형 목사가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 드릴 건데 받으실까요? 받으실래요? 이렇게 띄웠잖아요. 근데 필요 없다 그랬잖아 뭐. 아니다. 띄우자마자 1분 만에 뭐 몇 시부터 며칠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아, 답장이 그건 달라고 그랬었고. 그래, 맞지. 그러니까 봐 나는 스토커를 이게 스토커가 당해봤잖아. 아니죠, 이게. 스토커를 당해본 입장에서 누군가 내한테 보냈어. 오빠 내가 지금 뭐 들고 있는데 갈까요 하면 이게 스토커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입십이지. 어? 입십이지. 입시비하고 신고하지 씨 그걸 내가 뭐 들고 있냐고 그렇지, 신고각이지 그게 그렇지. 아니 나는 이제 받고
생각해 보겠지. 뭘 바꿔요? 예, 물건은 물건대로 받고 집에 잘 보관되는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가 와서 보는 건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스토커를 안 당해서 그렇지. 맞잖아. 김건희 여사님입니다. 김건희 여사. 맞잖아 지금. 이거는 스토커가 아니. 아닌 거예요. 아니 아닌 거지. 아무리 475명이라고 그렇지 내가 정확하게 연기를 해줬는데 못 알아쳐도 이게 자. 왜 됩니까? 아니, 시간- 근데 또 있습니다. 그렇소. 그렇게 그게 스토커가 아니면 직접 최재형 목사가 만나가지고 선물 직접 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꼭 앉아가지고 그리고 가래치 팍 뱉으면서 얘기 다 다시 하고. 받았어? 확실해? 아, 네. 팩트체크 아, 확실해? 네. 제가 영상을 우리 봤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사실. 사실로 갑시다. 네. 김건희 여사님 담배 피는 걸로. 아, 잊었어요, 그거는 저도 잘 잊었어요. 모르겠는데. 야 자세 요염하다. 잊었어요, 이야, 잊었어요. 잊었어요. 제가 이제 편집 기본적으로 잊었어요. 가래 예. 영상을 봤거든요, 제가. 간에서 봤어? 예. 이야. 와, 아니, 빨리 좀 마무리합시다. 네. 한 시간 다 돼간다. 가래 한번 뱉어주시고. 가래 한번 주시고. 뱉어주시고. 아우, 담배 막 피구나. 그냥 매력 있던데요. 자, 누가? 자 네. 이게 그 여사님 매력 있던데요. 매력 있어? 네. 이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참고로 김건희 여사님과 제가 동부다칩니다. 저번에 아. 했습니다. 묵념 예. 참 저번에 그냥 했던 말 72년생이라고 그랬잖아. 했던 말 그때도 이런 말 했어요. 아, 그래요? 했던 말 하면 묵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스미마셍. 간에, 지금 아리가또. 자꾸 니폰 대사 하지 마시고 일단 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쨌든 재연을 하는 거. 탄핵 마일리지는 쌓여 있고 이 탄핵 로켓이 발사되는 데 있어서 성냥개비가 되든 하여튼 부싯돌이 될 역할이 여사님이다.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7시간 녹취록도 아무 전화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53통이나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를 이렇게 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바로 이제 명품백 받을 때 어떤 그 자세죠. 포지션입니다. 그렇죠. 그걸 네. 제가 해드린 겁니다. 요염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어쨌든 여사님의 정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자유지 차원에서 본인 정권이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님이 좀 더 어떤 탄핵 마일리지를 급격히 소진하게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윤석열이라 쓰고 김건희라고 읽죠. 그렇죠, 그렇죠. 아. 뭘 좀 아시네. 예. 마무리합시다. 예. 벌써 마무리할 무슨 텐데. 마무리하겠습니까? 자, 시간이 그리 됐나? 예, 오늘 대구빠 2화 방송 시간이 그리 됐나? 예. 윤석열 탄핵 마일리지가 쌓여간다라는 주제로 예, 진행을 해봤는데요.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형님 우리 먼저 남배우 제부터. 뭐, 한 분씩 하시고. 예, 이거 가래배틀 타이밍인데, 아니, 먼저 하세요. 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아, 자, 타이밍 놓쳤어. 다시 합니다. 뵙고 이거 편집하십시오. 자, 뭘 편집합니까? 내가 대구빠 하는데. 2화 방송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자, 한 번씩 하시죠. 먼저 남배우님 요염한 자세로. 너무 꼴다. 아이씨, 엔지. 너무 그래. 와, 진짜 그만 속에서 아, 박기자 해, 올릴 뻔했다. 박기자. 야, 내 진짜 박기자 해. 연기 너무 잘했나? 연기 너무 잘해. 박기자 해. 우와. 박기자 해. 이렇게 연기 평가 받네. 비교하다. 참. 박기자 해. 네. 네? 저요. 그러면 안 근데 돼, 지금 빨리 해. 네, 지금 탄핵 청원이 100만 넘어서 126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은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분노해 주시고 지금 국민을 상대로 지금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 싸우고 있어요. 네, 싸우고 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께서 탄핵 청원 300만, 500만, 1000만까지 가서 더 이상 그 1000만 국민이 좌파가 아니라는 것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네. 북한 인구 5천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통일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 제가 할게. 네, 시청해주시면 통일 여권 제가 할게요. 제 인사 중이에요. 편집하기 힘들어. 그냥 말해.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남편이 방송 진짜 완전 죽여버리네. 야, 이 킬러야, 킬러. 킬러지. 참네. 15,000 참 웃긴다, 진짜. 475만 보면서 한 원씩은 그래도 괜찮네. 유튜브계 김재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요거 리바이벌 하지만 본인이 얘기했던 내가 많이 살렸네 얘기했던 거, 이게 15,000원의 여건이다 얘기잖아. 참 공감 가고 이러네. 미치겠네, 진짜. 네. 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큰 건 우리가 얘기했듯이 민생 파탄이 너무 극심하고 이것은 진영 논리도 아니고 무슨 뭐 민주당이 집권해라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누가 하든 국민을 위한 사람이
어떤 차기 정부를 이끌었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더 이상 나라가 나락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렇죠. 그 애틋한 마음이 뭐 악의적으로 윤석열을 몰아내고 이래가 탄핵 청원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 쓰신 분도 보면 논리 정연하게 적었잖아. 참 잘 쓰셨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수백만이 동의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엄중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촛불 집회를 갈 수도 있고 중층적으로 서명을 할 수도 있고 이제는 다종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다. 정권의 부당한 정권과 불의한 정권에 항거하는 방식이 예전에 돌과 화염병에서 촛불 집회로 이제 또 집회와 또 이 유튜브 같은 방송 매체 그리고 또 탄핵 청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척경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선거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전국을 타개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뽑아놓은 국회의원들 192석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들은 좀 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깨어서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될 책임도 국민에게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2화 방송 대국박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3회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자, 2회 마치면서 공통을 해야 되겠죠? 네. 2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박!